네, 선배님께서 쓰신 서울대 수석은 이렇게 공부합니다에도 적혀 있듯이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들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5개를 한번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진짜 100이면 100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일단은 뭐 생각나는 것들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부 시간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오래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진짜요?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업 성취도가 전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몇 위냐의 싸움이지 항상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힘든 네. 게 당연하다. 당연하죠. 너무 그렇게 살이 열심히 아니네.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해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효율을 높여라. 효율을 높이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내가 배우고 익힌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다르거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배우고 익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빼세요. 앉아서 하지 마. 차라리 놀아라 그냥. 당연하죠. 안 할 거면 놀면서 배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요거를 착착착 하면서 다 배우고 다 익히고 다 배우고 다 익히고 이러면은 효율이 좋아져서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효율을 높인 상태에서 시간까지 늘리면 그러면 실력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효율은 내가 진짜로 배우고 익히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오늘 뭘 배웠고 뭘 익혔는지 공부 끝나면은 생각해보기. 오늘 공부를 마쳤다라고 하면 나 오늘 몰랐던 거 뭐 알았지? 그리고 나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생각 한번 하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되거든요. 이런 개념을 배웠을 때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어떤 게 나올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능동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주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무슨 문제를 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 동안에 다들 자습 많이 하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문제가 뭐가 나올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뭐 문제도 뭐 나올 것 같니 물어봤는데 제가 뭐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는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시험을 보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근데 문제를 알려주셨네.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선생님은 여러분 공부 시간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줘요, 거기서. 목소리 톤이 조금이라도 바뀌셔. 네. 왜냐면 본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고 싶으시니까 그때만 잘 들어도 된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짧게 또 하나 추가를 드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시계를 놓고 10시간 공부를 했다. 몇 시간을 연속으로 공부를 해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한다.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하루에 운동을 12시간 연습합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실제로 국가대표 시험을 봤거든요, 화학경시대회를.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시간을 하고 뭐 12시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두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는 8시간 했다는데 막 이렇게 서울대 간 사람들은 막 16시간을 했다는데 이런 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걸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저는 한 과목을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1.5에서 2시간 하고 끊고 다른 걸 들어가요.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걸 찾아내는 게 공부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네 걸 찾아라, 네 걸. 누가 뭐 몇 시간을 했니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선행 공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잦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찍부터 너무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도 기준이 되게 확실해요. 잘 한다, 잘 따라간다, 선행하세요. 앞에 거에 빈틈이 없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이제 이해가 된다. 네. 얼마든지 하시라. 기준은 뭐냐? 다 안다면. 근데 현재 걸 모른다. 당장 선행을 그만두고 지금을 챙겨야죠. 어차피 선행해봐야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구멍이 또 생겨서 더 구멍이 커져요. 중학교 때 대학교 과학 공부하고 이제 경시대 준비하려면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도 쭉쭉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세요. 쭉쭉 가세요. 저는 선행을 하지 마라, 학원 다니지 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원을 다닌다면 정말로 잘 공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선행을 한다 하시죠. 기준은 뭐냐? 얘가 그걸 다 하고 있는지. 선행학원에서 70점을 받아왔다. 당장 그 선행을 중지하고 지금을 챙겨라. 나중에 더 큰 구멍 난다. 그것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선행 가능하고, 선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때의 그 시험을 어쨌든 잘 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시험은 못 보면서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이 중1이고 나중에 고1 때를 위해 가지고 선행을 한다. 근데 중1 시험도 잘 못 보는데 그러면 고1 때 잘 보겠네? 아니에요. 중1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챙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다 맞춰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든지 하세요.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세요. 다음 질문이 정말 저에게도 많이 들어온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로 나타나는 건 시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험에서 긴장을 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친구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공부가 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험은 뭘까?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은 솔직히 저는 학교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그 쌤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그거 외우기만 하면 시험은 잘 보니까 뭔지를 잘 알아내는 완전 학교 처음 듣는 내신은. 대답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은 약간 인증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단체에서 활동을 해도 봉사활동 같은 인증서가 없으면 어디 가서 활용을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시험은 내가 내 실력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 그런 친구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였는데 저한테 오더니 막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근데 97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 틀렸대요.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울 일인가? 이게 실화인가 내가 지금? 실화냐?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아서 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0점 맞은 애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는 그만큼 못한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등수로 하다 보니까 나는 잘하지 못했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부 범위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97을 했으면 내가 97%를 했나 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80%를 했나 보다. 다음번에 내가 90%를 하겠어. 이게 시험이거든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확인하려고. 왜냐면 나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시험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냥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러면 긴장이 확 줄어요. 왜냐면 긴장을 하는 이유는요. 시험 때문에가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이 시험 점수가 낮아지면 어쩌지? 혼나면 어쩌지? 엄마가 실망하면 어쩌지? 나중에 대학 갈 때 수능 못 보면 어쩌지? 지금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인서울 못하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막 물면서 그 걱정 어딘가에 딱 걸려가지고 시험이 막 긴장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시험이 아니고 원래 시험은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 시험은 만천하의 나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라. 멋있다. 네, 너희들에게 나의 내가 무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이다. 네,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한다. 달리기 시험 안 보면 모르잖아요. 달리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내 거를 생각하는 게 먼저고. 사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친구는 사실 시험 날이 굉장히 기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네.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한번 볼래? 네. 이제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추가로 시험 보는 기술도 당연히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1번 문제 봤는데 몰라 이러면 이제 그 시험 망치잖아요. 머리가 하얘지니까. 근데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시험 시간 배분을 해야 되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기술이어서 제 책을 확인하세요. 그 안에 써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뭔지 너무 궁금하네. 저 민사고 수석으로 입학했잖아요. 근데 시험 보고 오면서 한 4시간 울었거든요. 에? 왜요? 나 분명히 떨어졌다. 어머. 절반도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 이렇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시험은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애초에 중학생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르라고 네, 내셨을 모르라고 테니까.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풀었는데 이렇게까지 나는 진짜 백지로 내고 나온 시험이 없다. 하가지고 분명히 떨어졌다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되게 느낀 게 많아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나는 이게 너무 분해하고 속상하고 이렇게까지 모르다니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시험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시간 흔들리지 동안. 않는다. 그러면 긴장하거나 실수가 훨씬 적어질 네.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지라고 하지만 막연하게 대학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사실 꿈도 목적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혹시 그냥 대학 전공이나 진학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혹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꿈이랑 목적과 대학이랑 학과를 떼서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 꿈이 대학 목적 학과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에 대한 답이 다른데 이거 항상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지만 대학 전공이랑 대학 어디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보시라 그래요. 가보세요. 그 대학을 가세요. 대학 정문에서 안 맞거든요. 원래 대학 정문 활짝 열려 있잖아요. 가세요. 가서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경영학과 건물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 다 구경하고 그 앞에 뭐 광장도 가보고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괜히 한번 말도 걸어보고 나 고등학교 뭐 2학년인데 궁금해서 와봤어요. 뭐 그렇게 또 해보고 누가 이렇게 오면 너무 예쁠 것 같다. 그쵸. 네. 당연히 얘기 잘 해줄 거예요 또. 그리고 힘내라고도 막 얘기해줄 거고 가봐야 알아요. 가보면 내가 여기가 더 잘 맞는구나라는 느낌도 생기고. 사실 이걸 왜 아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민사고로 가기로 결정할 때 다 가봤어요 저는. 고등학교를요? 네,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공주의 한일고,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는 중학교 때 경시대회 때문에 계속 다 가봤었고 한일고랑 민족사관고등학교랑 이거는 아버지가 저랑 같이 다 갔어요. 직접 학교를. 다 보고 거기 있는 학생들 보고 선생님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민사고를 가자 결정한 거거든요. 가면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꼭 가보시라 얘기를 하거든요. 도움이 된다. 베스킨라빈스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가서 시식을 해보고 그리고 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꿈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경험해 본 게 없잖아요. 저도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경영을 하고 있을지 몰랐단 말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는 제가 중학교 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너가 나중에 미래에 새로 생길 일을 할 애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멋있다.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애가 실력만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미래의 방식의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아직. 맞아요.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지만 실제로 주방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꿈을 대충 정하고 어차피 여러분 바뀌어요. 꿈은 1년 후에 또 바뀌고 얼마든지 바뀝니다. 우리 이거 영상 보다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실력을 지금 늘리는 거에 계속 그냥 집중을 하시면 그거에 맞는 일이 나를 찾아와서 내 문을 두드려요. 이런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해도 된다. 대학교는 찾아가봐라. 우리 구독자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공부에 효율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8시간 해도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으니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효율을 높이는 거에 집중을 해라. 그러려면 내가 배우고 익히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간단하다. 나 오늘 뭐 새로 알게 됐지? 그리고 나라면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높이는 데 활용해 볼 수 있지? 이 질문만 스스로 하는 것만 해도 효율이 확 높아져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공부 시간을. 그런 얘기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안 되는 부분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쵸. 일단 하는 데까지 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운다.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온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국사 공부할 때도 그런 책 있잖아요. 이야기로 풀어 쓴 국사 교과서 같은 거 있잖아요. 국사에 막 한두 줄 써 있는 것도 배경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많아요. 다 못해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외운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도 그런 흐름만 식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끝까지 이해를 하다가 결국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그냥 다 안 내겠다. 다 외운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효과적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한 5개의 고민 정도를 다뤄봤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보내주신 고민과 사연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알찬 대답들이 바로 선생님 책에 녹여져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거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주 꼼꼼하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실까요? 철이 없는 얘기를 제가 그럼 한마디 할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으로서 답은 간단하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답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 뭐 지원을 내가 하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보상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가 선생님이고 이제 다른 집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 보이는데 객관적인 눈에서 네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철이 없는 얘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해답이 될 수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진짜. 네, 그러면 생각보다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기의 공부를 찾아서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공부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는 그 공부인데 그래서 그 방법과 결과와 과정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 공부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가 뭔지 그거를 찾으면 그러면 그 뒤부터는 공부가 나한테 도움을 주기 시작해요. 내 적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친구로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을 하고 실력이 늘고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중요한 거는 내 공부를 찾아라.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